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 참회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참회문의 처음 시작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그렇게 시작을 참회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음양을 쉽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그 음양의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반야신경의 그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색본리이공 공본리색, 색적시이공 공적시색, 이제 이 부분이 그 반야신경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색과 공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이제 색과 공,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그래서 이 색은 이제 형을 의미하죠. 색은 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은 그 형 속에 갈마 있는 그 내면의 질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공은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색은 이게 형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시각이 이제 보이는 것을 색이라 그러죠. 형상이라고. 그러나 공은 그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인다. 그러면 색과 공이 이제 우리가 하나이다 이 말은요, 보이는 것은 곧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곧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런 게 성현들께서 사실은 대각을 하시고 이제 이런 면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 경지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현들의 어떤 이제 과거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공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시험을 한번 해보면, 이 빛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이 빛은요. 거기에 이제 빛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제 구별은 되네요. 그래서 이 프리즘이라는 이 삼각 이거 있죠. 프리즘.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쏩니다. 빛을 쏘면은 이 빛은 공이죠. 이게 안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아주 찬란한 빨, 주, 노, 소, 파, 남, 보, 이렇게 7가지로 나타나죠. 싹 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색입니다. 색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도
프리즘이라고 하는 물체를 통과하면서 이와 같이 찬란한 아름다운 7가지의 빛깔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색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곧 빛은 곧 색이죠. 색은 곧 빛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원리에서도 우리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이 색과 공을 설명한가 하면요. 지난번 이제 아인슈타인이 지금 발명한 것이 뭔 이론입니까? 상대성 이론이죠. 예. 상대성 이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E = MC3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 MC2. 예. MC2. 자, 이게 E = MC2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E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에너지예요, 이것은. 에너지예요, E는요. 그래서 M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질량이에요. 질량, 멘탈, 질량. 자, 이것이 질량. 그리고 C는 뭔가 하면요. 광속이에요. 광속.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나타나게 되는데 이 광속이 지금 속도가 얼마입니까? 광속이요. 초속이요. 30만요. 자, 빛의 속도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지금 빛의 속도를 이제 말할 때요. 약 빛의 속도를요.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이게 빛의 속도예요. 자, 그러면 10의 8승이면 10의 1승은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또 10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승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의 속도, 이게 초속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초속. 그래서 이제 초속이 10의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이러면은 이것이 대체 얼마가 하면요. 3억 메타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빛의 속도를 이제 어떻게 지금 측정하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를요. 2억 9,979만 2,458m 퍼 초속이에요. 이거 보세요. 2억 9,979만 2,458m 1초에 빛이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C2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광속을 뭐 이런 이제 빛의 속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볼 때 말이죠. E = MC2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광속을 말하기 때문에 광속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E = M이 되죠. E = M이 되는 거예요. E는 에너지라 그랬죠. 에너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질량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이 질량은 눈에 보이죠. 질량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E = 질량이에요. 그러면 E는 뭔가 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질량은요, 형상이에요.
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공이에요. 이건 뭡니까? M은 색이죠. 자, 색적 시공, 공적 시장 나왔죠? 이게 지금 말이죠.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색과 공은 결국은 하나다 하는 것이 현대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해온 것이 이 상대성 이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지금 상대성 이론에서도 색과 공과 색은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색이 공에 다르지 않고 이제 공이 색에 다르지 않다. 색볼 이공 공불 이색 그랬잖아요. 그는 그 반야신경의 이론이나 이 음양의 이론이나 우리가 지금 음양 얘기하잖아요. 음양의 이론이나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과 공의 이론이나 이것이 원리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확실하죠? 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색과 공을 통해 가지고 반야신경에서는 음양의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이제 하는데 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은 이게 색이에요. 이거 우예요. 색. 그리고 자, 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보이는 것이죠. 모든 물체는요,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공간이 있어야지 존재하지. 공간이 없으면 존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 짓는 것도 집을 우리가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 건축하는 것은 그냥 주택 건축하는 것입니까? 공간 만드는 거거든요. 주택 건축한다 이 말은요. 그러면 공간을 왜 만드는가 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집 짓는 것도요, 결국은 주택 또 공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은요, 형을 수용하는 거예요, 공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이 우는요, 우는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공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색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주는 뭐라 그랬죠? 시간 그랬죠? 자, 주는 시간이다. 시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공을 말한다. 공을 말한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처음에 얘기한 이 우주도 결국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고 그 시간과 공간은 음과 양의 의미와 통한다. 똑같다. 우주도.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시간이죠.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음에 이제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것은 색과 공은 결국 하나이다. 색과 공은 결국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음양의 이론하고 이것이 지금 이제 서로 상통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공과 색에 대한 이제 음양의 이론을 공과 색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음양의 이론에서요, 또 다음으로 이제 공과 색을요, 음양을 한번 또 봅시다. 이 팽창과 수축.
팽창과 수축에서 음양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금방 알겠죠? 팽창은 뭡니까? 불어나는 것이죠. 수축은 오므라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은 양기운은 어떻습니까? 양은 팽창하는 것이죠. 음은 수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우주 공간, 허공 공간에 음과 양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음과 양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는 팽창이고 하나는 수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대1로 이 우주 허공 공간에 딱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지,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풍선 있죠. 그게 불잖아요. 불면은요, 이것이 팽창하죠. 불면 팽창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이제 안 불고 그냥 공기통을 놓으면은 쭉 쪼그라들죠. 근데 불다가 되게 불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터져버리죠. 예. 자,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우주에는요. 우주에는 팽창만 있으면 우주가 폭발해버리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하는 그 기운이 함께 갈마 있다 이 말이죠. 팽창하는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축하는 기운도 우주에는 함께 갈마 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고 사는 거다. 확실하죠? 에이, 자, 팽창만 하면요. 그게 절대로 지금 이제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팽창. 우주에는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요. 계속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한쪽에서는 우주가 양의 기운으로 가지고 팽창을 하고 있죠. 양의 기운으로 팽창을 하지만도 또 한쪽에서는 뭔가 하면요.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축이 뭡니까? 우주에서는요. 블랙홀. 예, 블랙홀. 들어보셨죠? 예, 블랙홀이. 블랙홀은 잡아당기는 거예요. 다 잡아당기는. 지금, 요거 최근에 다음 뉴스에서 제가 지금 이번에 국제천문학 연구팀이요. 인류 지구상에서 국제천문학 연구팀이요. 이 큰 블랙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지금 발견했다고 다음 뉴스에 며칠 전에 떴어요. 이것이요. 그 블랙홀을 발견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블랙홀의 위치가요. 13,047광년. (1만 3,047광년의) 거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블랙홀이 있는 것을 천체 천문학 연구팀이 발견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요. 1광년은 지금 1광년이 얼마입니까? 빛의 속도가 1년간 가는 거리죠. 예. 진공 상태에서 이게요. 진공 상태에서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예요. 그럼 아까 지금 초속 얼마나 그랬습니까? 29,979만 2,458m라고 안 그랬습니까? 1초에 그렇게 간다니까요. 1초에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1년간 가는 거예요. 그게 1광년이에요. 자, 그런 게 우리가 우주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요 상상을 해봅시다요. 이게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있는 블랙홀. 근데 이 블랙홀이 말입니다. 이 연구팀에서 발견했는데 이것이 도는 거예요. 블랙홀이요. 도는데 얼마 동안 빛의 속도의 80%로 돌아요. 빛의 속도의 80%의 속도로 돈다니까 블랙홀이요. 돌면서 말이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다 거두들이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 그래서 이런 블랙홀을요, 실제로 지금 전체 연구팀이 발견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거리는 이렇게 있는 거리에 있는 블랙홀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있잖아요. 그 전자파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측정을 해냈다 이 말이죠. 측정해내는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요, 그래서 1억 3,700억 137억 년 전에 빅뱅 했다 그러죠. 우주가 생성되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빅뱅 했다. 137억만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그때부터 빅뱅 해가지고 우주가 생겨서 계속 지금 팽창하죠. 팽창을 하지만 또 팽창만 하느냐, 팽창만 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팽창과 수축이 말이죠, 아주 우주에는 말이죠, 이것이 균형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허공 공간에 모든 생물들과 별들이 다 살고 있고 우리들이 그 속에서 산다. 참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이걸 이게 이제 신비의 세계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팽창과 수축이에요. 맞죠? 팽창과 수축이에요. 그래서 이 팽창과 수축을 적당하게 잘 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가을은 수축이죠. 가을과 겨울은 수축이죠. 팽창은요, 봄과 여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자기의 뜻을 펼칠 때가 있잖아요. 펼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는 한편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펼치다가 그것을 거두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맞죠? 이게 거두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나가기만 해요. 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터져요. 터지게 되는 거예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터지지 말자. 근다고 또 오므라들기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양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살아야 돼요. 사업을 벌리는데도 제가 아는 사업가가 한 분인데 참 사업을 잘 하셨어요. 근데요, 이 사업하는 것도요, 한 번 삐끗 잘못하면은요, 그 사업이 그냥 공두박질 치버린다니까요. 갖고는 코스닥에 상장됐는데요, 상장된 상장회사가 코스닥에서 내려져 버렸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음양의 이치를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음양의 이치는 팽창과 수축을 그때 적시에 맞게 우주가 운영되듯이 팽창과 수축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팽창과 수축을요, 이론상 진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이론상 서문에서요, 이론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 자리는 팽창입니까? 수축입니까? 이 자리는 수축이에요.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걸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수출이 아니죠. 수축이. 싹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문을 뭔가 이런장 서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멸문. 예. 소멸문이다.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에서는요, 뭐라고 형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걷어들이는 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도단의 입정처 이렇게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장 서문의 두 번째 대목이 어찌 됩니까? 유무초월의 자, 이걸 제가 해석을 할 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가?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생성문걸 대생성문 그랬어요. 이거는 생성을 시키네요. 자, 생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를 갈라내는 문 그러거든요. 생사를 갈라내는 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자리만 있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은 또 어떤가 하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과 사를 만들어내는 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생사문은요, 생과 사를 만들어내는 문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생사를 갈라내는 이 문은 유와 무를 초월해 가지고 생사를 갈라내야지 그것이 진정한 생사지, 유무에 집착돼 가지고 갈라내는 문은, 생사를 갈라내는 생사는 진정한 생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무를 초월해 가지고 생과 사를 갈라내야 돼요. 그래서 유무를 초월한다 이 말은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착해서 나오는 마음은, 집착해서 나오는 마음은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유에 집착한 마음도 본래 마음 아니에요. 무에 집착한 마음도 본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유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초월해라 이 말이죠. 유와 무를 초월해라.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초월해라. 그리고 또 이거는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지만 유무 전체를 말할 때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유무 전체를 볼 때 이건 있는 것이고 이건 없는 것이죠. 없는 것 있는 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변하잖아요. 변화. 이 변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변화를 초월해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요. 유무초월의 생산문은 변화를 초월해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사문이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요, 이 소멸문에서 수축을 통해 갖고 다 거두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자리가 이론상의 진리 자리고,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는 자리죠. 그러면 이것은 또 대생성이에요. 또 한없이 만들어내요. 그게 팽창이죠. 그래서 만들어내요. 생사를 만들어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생사가 있죠. 다 생명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살다 죽고. 그런데 참 그런 게 살라고 하는 것은 생물들은요. 제가 이제 요사이 지금 철에 준비해야 될 제가 1년간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감을 이제 받아가지고요, 대봉감 있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이제 마루 위에다 싹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마루 위에다 싹 이제 깔아놓고, 그건 이제 홍시가 되도록 이제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이제 말랑말랑 홍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시쳐 가지고는 이제 냉동실에다 넣어요. 그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합니다. 아니 하는데 그거 며칠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마루에 그 깔려 있는 홍시가 깔려 있는 그 위로 거미줄을 딱 치놓거든요. 그 뭐 날라다니는 거 있다고 거미줄 치놓고 그 거미가 거기서 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지금 저 산책하는 길에도 거미줄이 항상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미는요 거미줄을 치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자기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그거 잡아먹는 것이 거미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사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도요 생사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크게 말하면은 소멸이고 수축이고요. 이제 소멸이고 수축이고 이제 또 이게 이거는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크게 말하면 이런 것이지만도 적게 보면은요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가사, 이 생가사가 바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음과 양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그 팽창과 수축이에요. 그래서 인원상의 진리에서도 이 팽창과 수축 그리고 이것이 음양의 이치죠. 결국 봐서는요 음양의 이치죠. 음양의 이치로 인원상의 서문 구조가 이제 되어 있다. 음양의 이치로 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팽창과 수축에서 음양을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음양을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삶과 죽음. 여기서 음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은 양입니까? 예. 양이죠. 죽음은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삶은 양이에요. 그거 죽으면 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대체로 음부계 그러죠. 음부계 그러죠. 우리가 음부계. 자, 그랬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지금 구인선지님하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백지혈인을 받으셨죠. 이걸 하시고 백지혈인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대종경에 음부공사가 끝이 났도다 그러셨거든요. 음부공사가 끝이 났도다. 이 말은 뭔가면요 음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음계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음계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종사님께서는요 구인선지님을 통해 갖고 백지혈인을 통해서 음계 인정, 음북의 인정, 하늘의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인정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으로 끌고 오면은요, 이 음북계를요, 인간으로 끌고 오면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리고 그것은 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삶은 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구인선님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셔서 음북의 인정을 받았죠. 그럼 뭐 우리가 할 일은 뭔 인정입니까? 우리도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이때
구인 선지님하고 받은 인정만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종교 노릇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종교 노릇을. 자, 그래. 양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양계 인정을요. 그래서 양계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맞죠? 우리가 양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원불교 괜찮은 종교다. 나를 보고 우리 지금 오신 분들 우리 창타님을 보고 아, 저 양반을 보면은 원불교 진짜 괜찮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말이죠. 이게 양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양계 인정은 뭔가 하면요.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양계 인정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째 받아질 것 같습니까? 받아질 것 같아요? 왜 받아지나요? 자, 정말로요. 우리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한국에 종교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심화된 세계 사회, 한국 사회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심화된 사회. 좀 어려운 말이죠. 종교 다원주의가 심화된 사회.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보세요. 일본에 가면 종교가요. 단순해요. 일본은 뭡니까 주로? 불교예요. 일본은요. 자, 중국 종교가 어떻습니까? 자, 없잖아요. 그거는요. 종교. 중국이 말입니다. 지금 뭐 유학을 만들고 도학을 만들고 불교를 그것가 다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요. 중국은 완전히요. 뭔가 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것에 바탕해갖고 그 이념에 매몰되어 있죠.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만이 말이죠. 세계의 모든 종교가 들어갔고 공존해요. 이게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한국이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가고 공존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죠. 좋아야 돼요, 이것이요. 그래서 왜 좋아야 되는가 하면요. 한국은 이와 같은 모든 종교들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요. 뭐가 생겨난가 하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 그 인간의 살아가는 문화적 토양이 굉장히 종교의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받아들여가지고 그 받아들인 그 종교의 토양 속에서 한국적인 것을 잡아 세우는 거예요. 지극히 한국적인 것을 잡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탄소년단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지 압니까?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이런 문화적 종교적 토양이 같이 융복합돼. 제가 융복합 얘기 많이 하죠. 융복합. 그 융복합됐기 때문에 서양인도 공감하는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니까. 지금요 그렇게. 근데 일본은 지금 못하도록 한다고, 공연 못하게 한다고 뉴스에 나오죠. 일본의 방탄소년단 공연 못하게 한다고. 자, 어떤 데는 못하게 하지만 어떤 데는 또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될 거예요. 일본도요. 하게 되는데 일본은요. 우리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문화를 못 만들어낸다니까. 왜 못 만들어내냐? 그건 종교적 토양 때문에 그래요. 뭔 말 하다 그러겠습니까? 양계 인정. 예. 자, 사람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종교 속에서 말입니다. 원불교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가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 지향점이 우리 원불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왜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가 인정을 받으면은 바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 다양한 종교의 풍토 속에서 원불교가 인정을 받았다. 아이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질이 다르다니까. 왜 질이 다르냐? 종교가 그건 단순한 종교의 토양에서 지금 있는 것이 일본이나 중국이라니까요. 근데 한국은요, 수많은 종교적 토양 위에서 우리가 지금 원불교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부는 한류를 대중문화 한류 그랬죠, 제가. 조금 더 있으면 뭔 한류가 분다 그랬습니까? 한국의 고급 문화가 한류가 분다 그랬죠. 더 있으면 뭐가 되느냐? 한국의 사상, 이념과 사상이 세계로 나간다. 그때 말이죠. 양계 인정을 우리가 한국에서 받아버리면요, 세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잘합시다. 한국에서 잘하자 이 말이죠. 이렇게 제가 지금 방송도 해놓으면은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 갖고 이제 다 지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삶과 죽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음양의 이치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요,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음양의 이치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속에서는요, 죽음이 주인이지만도 삶이 손님으로 갈마 있어요. 죽음 속에. 죽음이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또 삶이라는 것이 손님으로 갈마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님이 또 생겨나죠. 손님이 태어나잖아요. 아까 태극에 보면요,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요, 이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죽음 속에서도 음양상승이 그대로 적용된다. 음양상승이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에 따라 가지고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교도 있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은 지금 삶이 주인이지만도 죽음이 손님이에요. 자, 우리가 죽음을 항상 손님으로 갖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손님으로 갖고 사는데 말이죠, 이것을 자꾸 우리는요, 폄하하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거역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음양상승의 이치를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역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는. 자, 그래서 진정한 생사의 탈은 뭐냐? 삶과 죽음을 음양의 이치로 알아가지고 그 음양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생사에 대한 해탈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사해탈이 말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생의 애착에 우리가 탐착되지 말자. 그리고 사에 대한 공포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항상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요, 사는 것은 주인이지만 죽음이라는 손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손님이 또 주인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될 때가 뭔가 하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삶과 죽음으로 대비시켜가지고 응용을 할 때 생사의 해탈은 이 음양의 이치 속에서 자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